평생공부 정라파엘라 재해보험사업 184조 1번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궁금하네. 진짜 궁금해.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예스. 2번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 대하여는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는 1차 안 봐. 2대 3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와 무관해. 뭔가 손해평가사 말이 안 되네. 수급상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맞았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와 무관하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필요한 때문에 해서 2년마다 4번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제2차 과목의 일부 과목 2차 과목의 일부 과목이 아니라 1차 과목의 일부 과목만 면제하는 거구나. 일부구나. 일부 과목이구나. 다 아니거든요. 2번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했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그렇다. 내가 해야지. 손민정 장관님이 하시네. 2번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렇다. 3번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알고 있잖아.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있어? 2차 시험이? 그래? 4번 보험 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 일부 당연히 일부겠지. 3번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니까 다 틀리겠더라. 뭐가 틀렸나 보자 그냥.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3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정도만큼은 경험해라 이거구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처분 사실을 14일 이내 알려야 한다. 지체 없이 right now. 3번 without delay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2년 동안 못 본다? 알지? 네 알아요. 4번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래요. no. 아니래. 되어버렸나죠. 이렇게 어렵겠다는 때가 그쵸. 안녕. 평생공부 정라파엘라 재해보험사업 8 방문각 188조
1번 농업재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만을 모두 고른 것으로 했네요. 답이 3번이니까 얘 다 취소야. 기억 손해평가사의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취소까지는 안 된다. 이 소리 뭐냐. 니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라이언 안 되죠. 라이언은 취소 캔슬. 거짓으로 이거 봐 라이어 안 된다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업무를 수행하게 거짓말한 사람 안 돼요. 189쪽 갑니다. 2번 농업재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 해볼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 안 돼. 취소지. 거짓으로 손해평가 취소지. 손해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 되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안 되고. 직무 수행하면서 부정은 아니고 부적절한 행위, 레이지, 디귿을 빼야 돼. 답 3번 오케이 맞잖아. 요거 이거 부정한이랑 부적절이라는 게 헷갈리게 말이야. 맞춰서 그래도 어쨌든 이런 거. 3번 농업재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면 안 돼요. 안 돼. 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 업무를 거부 세모다.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이거 대리 안 돼. 손해평가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안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라이어 범죄에 들어가면 취소고 그냥 뭐 레이지라든가 너 왜 그러니? 하는 정도는 괜찮다. 취소까지는 아니다. 4번 농업재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당연히 취소 거짓 취소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 자격증을 빌려줘? 거짓말 안 돼 이거는 법에 걸려.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저스트 레이지다. 괜찮다. 답 4번이죠? 5번 농업재보험법상 위배 위반의 경우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것. 1번 거짓 안 되지. 2번 정지기간에 수행을 했어? 안 되지. 거짓했지? 안 되지. 4번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안 되는데. 헐. 이런 거 헷갈린다. 거짓하고 외웠더니 세상에. 다시 봐야겠다. 농업재보험법상 위배 위반이구나. 그렇구나. 자격 취소. 좀 다시 봐야겠는데. 아무튼 이건 틀렸다. 헷갈렸겠어. 6번 농업재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대상이 모두 고른 것은 안 돼 이거. 향응 분명 어떻게 할게요? 손해평가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안 돼. 부정하면 안 돼. 아 이거는 맞지. 기업 디귿은 맞고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요령 이거 괜찮아. 어쨌든 기업 디귿이네. 답이 이거 맞지? 이 정도는 한다. 7번 농업재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번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안 돼.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취소에 맞아. 근데 위배 위반의 경우 자격 취소로 명시되지 않을 때 3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한 향응 커피 한 잔 마셨어요. 비타오로 사왔길래 그냥 받았어요. 이런 거. 4번 상황은 이 정도 아닌데 센 건데. 4번 제11조의 4 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 안 된다.
가벼운 거로 생각해요. 여기서는 공무원은 안 되죠. 커피도 안 되죠. 8번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지조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에 위반의 시에 자격지조를 하지 않고 지정명령하는 경우는 아까 이거잖아.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다. 답 2번이겠네. 오케이 맞네.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여기에 거짓은 뭐 그 20%가 지금 손해인데 25%라고 했다는 요 정도 거짓인가? 진짜 헷갈리구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자의 결정을 대리한 경우 안 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한 경우도 안 되고 9번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다. 1번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2년이 된 사람은 3년이야 3년. 남도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해라 이랬잖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맞은 거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래잖아. 시정명령이래잖아. 2번 시정명령.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지만 시정명령. 머스트가 아니야. 머스트가 아니고 시정명령 정도로 할 수 있다. 이 소리지. 4번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잖아. 2년? 2년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 시행 명시하지 못한다. 평생 공부 정라파엘라 재해보험사업 9 193쪽. 오늘은 2026년 2월 21일 대니원. 1번 농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최장 기간은 1년. 할 수는 있구나. 시정명령 정도는 하지만 이게 1년까지 가는군요. 2번 농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 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거 그냥 외웠어요. 오늘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봐야 돼. 게을리했다면은 그건 너 생각이지. 할 수 있대요. 감독이네. 손해평가 새롭네 새로워.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 다시 볼 필요 있고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웃겨. 페이지 198조 1번 농업재해보험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네요.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 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참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려서 현금으로 지급하면 도장 찍고 뭐하고 다 해야 돼요.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죠. 1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번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죠. 돈 대신 압류하는 건데 담보인데 말 그대로. 4번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의무는 줄 사람 의무는 그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승계돼야죠. 지금 여태까지 붙고 만약에 뭐 가소원을 사람 올렸는데 승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9-1이었고요. 여기다 생각합시다. 농업재보험법령의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상표가 없는 뭐가 있나? 제11조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결과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있습니다! 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재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겠지. 다시 의의 있습니다. 재평가해 주십시오. 하겠지. 2번 법 제11조의 8 제1항에 따른 재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3번 법 제11조의 제8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않아. 이런 거 참 갈등이죠. 보험가입자는 재차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재차네. 한마디로 제차도 가능하다. 그렇죠? 4번 신청 요건 절차 방법 등 이의 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렇다. 2번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줘야지. 대체까지.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평가 결과를 첨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럼 절차 따라야지. 손 들고 저요 그러면 다시 해주나? 2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요것도 좀 낯서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뭐니 관계되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다. 3번 보험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 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다. 이의 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손해평가사는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대. 재차인데 뉴원이겠지. 새로운 new face. 빠밤. 3번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나요? 1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번 보험사업자는 통지된 의견서 결과를 수락한 경우 이를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락하지 않은 데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금융원에 제출해야 된다. 결과 제출이지 한마디로. 반영하거나 수락하지 않은 때에도 검토 결과 보고서가 해야지. 3번 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렇군요.
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아까는 뭐 지체 없이 뭐 부정한 거는 통보하고 시험 조시험 보는 건 이윤이었고 그 시험 일부 면제는 3년 경력이었고 보험 사업자는 처리 결과를 2주 지나고 바로 어쨌든 15일 보름 반달 뭘로 할까? 반달로 할까? 반달 통지. 자, 4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반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명서를 당시에 통지해야 한다. 10일 이내. 아, 이거 무서워, 나자. 공무원으로서 나자 업무 처리 기간 맞추는 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이거는 10일 이내가 아니고 7일. 공무원 의사하는 거죠. 나부터 열심히 하겠다. 결과에 이신청 처리는 아침이고 해양상부 고시 있잖아요. 7일 이내. 통지해야 되는 거예요. 7일이면 9-4 갑니다. 오늘도 많이 읽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198쪽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농업재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보험 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만 하면 돼요. 문제 정하세요. 2번.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이렇게 일단 체크해놔.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해야지. 괜찮네. 재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권리는 맞지. 맞아. 너무 모르겠네. 다만 담보잖아. 담보로 제가 한마디로 별로 이렇게 담보 잡혔잖아. 압류할 수 있어. 그래 잡는 거야. 압류하는 이렇게 그냥 말을 ቋ놨네. 얘도 그렇고. 3번.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 과수원 넘겼으면 그 사람이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세요. 4번.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 이론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자, 페이지가 198쪽이에요. 편하게 가봅시다. 농업재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보험 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만 하면 돼요. 문제 정하세요. 2번.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이렇게 일단 체크해놔.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해야지. 그렇지 않냐? 재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권리는 맞지. 맞아. 오면서 모르겠네. 다만 담보잖아. 담보로 제가 한마디로 별로 이렇게 담보 잡혔잖아.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잡는 거야. 압류하는. 이렇게 그냥 말을 꺼놨네. 얘도 그래. 3번.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 과수원 넘겼으면 그 사람이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세요. 4번.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 요령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해라 이거죠. 2번. 농업 재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하나 여기 써있나 보네. 3번. 재보험의 보험 목적물이 책상에 너무 붙었네. 옳은 것은인데 답은 3번. 재보험의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그래 이 소리야. 이 소리. 담보하면 압류할 수 있죠.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아무튼 지정된 계좌에 이체를 하는 게 먼저야.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있으면이겠지. 수급권자의 명의를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이게 다 틀렸네. 엉망진창이다. 3번. 2번. 재해보험 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는 재해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을 추정한다. 추정하는 거지. 승계하는 거지. 추정하지 마자. 승계한다와 추정한다는 달라. 3번, 4번.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하여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해서는 모르겠네. 다시 봐야 돼. 3번. 농업재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재보험의 보험 목적물이 담보 제공되는 경우 있다. 이것만 쓸 수 있고. 재보험 사업자는 정보통신 장애로 보험금을 보험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업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에 입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래, 전용 계좌.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등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입니다. 다시요. 너무 되게 잠깐나 1번. 농업재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관한 조문이다. 압류를 금지하는 거냐. 아유, 그걸 너무 힘든 거지. 바로에 들어갈 내용은 제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 인산물, 가축민,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목적으로 제11조의 7,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여러가지 뭐 보험금
제1항 질문에 따라 보험금 수급되는 입금된 보험금의 일부를 Z자 쓸 거는 전부 면제하고 그러니까 그 압류하고 부모님 먼저 그러지만 아무튼 2분의 1만 해라. 다 압류하지 말아라. 2번 농업재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또는 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번 옳은 거 읽어봅시다. 재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 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2번은 농작물에서 대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목적으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 뭔가 계좌라지?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 전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지. 다 압류가 안 돼. 3번 보험금 수급 계좌 전용 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업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입금으로 관리해야 한다. 보험금 다 금이네 이겁니다.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 201조 농업재보험법령상 내용과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을 수정한다. 2번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 제공하면 압류할 수 있다. 3번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입니다. 좀 길게 갔습니다. 평생 공부 정라파엘라 재해보험사업 10 페이지 202 1번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자는 1번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 산림조합 된답니다. 2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협은 그냥 은행으로 사용하세요. 손해보험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3번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된답니다. 4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 협동조합 된답니다. 농협이 아니에요. 2번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되고 2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되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안 되는구나. 헐, 60분이네. 중앙회는 안 되고 지역 농협은 된다.
지역 농협은 된답니다. 아, 나 지금 3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4번 농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B. 영리법인은 사업자죠. 비영리법인. 오케이. 3번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대고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대고 및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된다. 2번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된다. 3번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된다. 4번 농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농림축산식품부 떠는 해양축산식품. 바꿔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미영리법인. 이렇게 두 개 틀리게 해주면 답하기 좀 쉽죠? 4번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된다는 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 2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뭔 소리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시행령 제21조 통계 수집하시고요.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대상이지 재해보험 업무의 대상은 아니야. 나왔으니까 뭐 이것도 맞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재해보험 업무 일부는 안 돼요. 근데 얘가 될 수 있는 게 있기는. 뭐가? 통계의 수집 관리. 오늘은 2026년 2월 21일이네요. 토요일이어가지고 지금 12시 반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배경 부릅니다.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지역이 다른 이름이겠죠. 보험업법에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번 농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민법 맞나 보네. 6번 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수산업에 따라 설립된 가공도 괜찮아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업종별 협동조합 괜찮아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괜찮아요. 보험업법 제87조인데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안 되고 맞잖아. 어머나 나 맞았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저도. 페이지 204 가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10바 2가 되겠네요. 이런 얘기 됐고 농업재해보험상 분쟁조정 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법률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답 3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규정을 따른다. 쇼츠각이네, 쇼츠각. 쇼츠 하나 써야겠네요. 잠깐만, 이건 안 했네. 농업재보험법상 회계 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는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힌트가 또 나와 있으니까.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똑같은데?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 똑같이 나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분쟁조정 뭐가 수축감이라는 거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거 외워야 되겠네 그냥. 재해보험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분쟁, 소비자. 분쟁하면 소비자야? 분쟁하면 소비자 보호야? 분쟁하면 소비자 보호 됐어. 250조 농업재보험상 재해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니까 1, 3, 4가 맞겠네요.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보험금의 일부 지원은 없다. 일부는 없어. 정부 지원에. 재해보험 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풍수해, 지진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운영에 필요한 건 일부가 되는데. 10번 3이겠네요. 3. 오케이. 어머나 이 중국집 안 되는구나. 풍수의 신에는 오케이. 농업재보험법상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 번거가 아니죠? 2번이네요.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보험 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 운영비라 한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리오리오. 농업재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재보험.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풍수해 지진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재정 지원을 중국은 언제 나고요?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정부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보험 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지원 머스트가 아니고 정부는 2번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 사업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도 머스트가 아니고 좋겠네요. 3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시장
보험료의 일부를 재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재보험 가입자, 사업자. 요거 조금 애매네. 사업자에게. 4번 문제 들어갑니다. 농업재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아는 것은 답은 4번이니까 쭉 읽고 갈게요.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법, 방제, 무법절과 법차, 요밥차 대통령령으로 정해. 재정지원은 이렇게 할까? 재정지원 요밥차 대통령령. 4번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액의 재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겠지. 그렇지, 사업자겠지. 얘는 맞나봐. 모르겠다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어쩌고 그다음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데 어쨌든 지금 누구한테 사업자. 공무원 여기 사업자의 의미는 조금 아니죠. 5번 농업재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1번부터 갑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험금 일부는 없어. 보험 금관계는 가입자야. 일부는 없어. 아니야. 이건 맞고. 일부는 없어. 보험금에. 일부는 없어. 보험금에.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면 안 돼. 아니한다야. 3번 재해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금액을 지원받으려는 재보험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을 뭘 한다 하면은 어디 보자 3번 답이네 제출하여야 한다. 4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의 경우 그 지원 금액을 재보험 가입자에게 사업자에게 사업자에게 6번 농업재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풍수해 지진해 보험법에 따른 풍수해 지진해 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맞잖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요거 좀 어려웠네. 헷갈렸겠네. 일부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3번 농업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금액을 사업자에게 237번
농업재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부는 재해보험 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도 좀 어렵네. 전부 일부 한번 시리즈로 체크해야겠네. 2번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4번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번 농업재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니까 맞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입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얘가 아니라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보험 가입 현황서와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재정지원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맞는 거네. 4번 풍수의 지진의 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풍지 동일한 목적물 재해보험 가입 아니에요. 하나 열고 갔다 오는 거지.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 2번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잖아. 일부를 추가로.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번 풍지 동일한 보험 목적물 가입 정부가 아니한다. 맞는데? 오케이 맞아요. 자 페이지 209입니다. 1번 농업재보험법령상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번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받으려는 재보험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험 가입 현황 서너,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 나이스. 재해보험 사업 끝. 감사합니다. 정라팔라였습니다.